지금부터는 최성 후보와 직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괄본부장들께서 출연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후보가 직접 저희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방금 연설을 마치고 지금 투표까지 끝낸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네. 어떤 마음으로 첫 번째 연설을 하셨어요? 네, 예. 첫 번째 연설 의미보다는 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와 호남이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 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고향일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인연이 있는 역사적인 민주화의 성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비장한 마음을 담아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연설문을 안 보고 네. 하던데 안 썼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원고를 네,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지금 네, 세상에 네. 빨간색, 네. 파란색이 아니 그래서 워딩. 처음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인상적이죠. 1번 큰절. 유일하게 오늘 큰절을 한 후보였는데. 네, 그건 의미가 큰절이 커요. 이렇게 큰절은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도 이야기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실 때 TV 토론 총 책임자였잖아요. 근데 이 최성희가 성장해가지고 TV 토론 나가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손짓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코치했던 제가 정작 저는 많이 하면서 토론을 하니까 진짜 많이 하시네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광주고 그래서 우리 광주와 호남에 있는 이렇게 그 가족과 동지들께 정말 이 좀 막둥이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왔습니다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네, 큰절이었습니다. 사실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한 호남 출신 네, 네, 후보여서 네. 이 체육관에 상당한 지지자들이 와 있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볼 보이죠? 때는 최성 후보들은 어디 있지?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한참 진짜 인터뷰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이분들은? 네, 아무튼 많이 못 오신 것 같고요, 바빠서. 다만 이번에 이제 TV 토론을 네. 이제 대전까지 9차례 했잖아요. 네. 충북 대전에서 2차례 했는데 네. 거기서도 세종시 문제 네. 또 FTA 문제 이런 데서 아무튼 오늘 좋은 반응이었고요. 오늘 제가 좀 인상적인 건 여기 올라올 때 두 분은 요 뒤가 이제 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진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호감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좀 창피하지만 약간의 유명세가 있구나 했던 건 이재명 후보 쪽 분들이 와서 사진을 좀 찍자고 하고 또 안희정 후보 쪽에서 하자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헷갈리는 건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내 지지표를 가져가고자 해서 그런 건지 아니 사진을 많이 찍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자기 지지 후보를 떠나서 토론을 보니까 그래도 최 시장이 지금의 대통령 탄핵 네. 또 구속영장 청구 네. 또 세월호에서 가장 자기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보여지지 않았고. 네. 자, 지금 여기 이제 서울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광주여대입니다. 광주여대. 서울여대 광주여대 맞습니다. 4시 55분에 네. 현장 투표가 지금 종료가 됐어요.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고 이제 개표가 시작됐고요. 네. 이 개표가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손으로 이걸 수개표.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최성 후보. 네. 오늘 이제 몇 프로 득표가 목표입니까? 일단 너무 늦게 나왔고 또 토론을 통해서 인지도나 호감도는 제고됐지만 네.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호남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인지도나 호감도나 적합도는 뭐 낮다 하더라도 이번 표심하고는 직결될 것 같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비록 고향이고 그러긴 하지만 지지도에는 네. 이미 마음을 비웠고 마음을 비운 상태예요? 마음을 비웠고 중요한 건 이 광주의 역사성과 대화를 하고 오늘도 제가 이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김대중 정신의 부정이다 제가 이야기도 드렸고 청렴한 대통령 이야기를 한 건 제 몫은 어떻든 다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민심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서 정권 교체에 올인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재정립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중간에 혹시 후보 사퇴 이런 것도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아,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네. 다해서 당연하죠. 네. 하지만 지지율은 누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예. 어떤 후보가 네.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졌을 때 네. 가장 적임인가라고 네.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지금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하고 비교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비교 우위에서 네.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네.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핵심 메시지는 준비된 평화 대통령의 길을 음. 가겠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친일파 청산 없이 연립 정부가 가능한 거냐, 음. 그리고 독재 정권의 청산 없이 연립 정부가 가능하냐, 그런 방식으로 아니, 지지율을 좀 높이고 다른- 싶지 않다. 아니 좀 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른데요. 예. 비슷한데 예, 우선 예. 첫째는 예. 이 박근혜 국정 네. 이 농단 세력과의 대연정은 네.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 아니고 이건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좀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는 네. 거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호남이잖아요. 네. 호남은 지금 호남 홀대론, 차별론 항상 역사에서 정권 교체의 주역을 했지만 너무도 많은 차별에 대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건 지지율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 거냐. 네. 그럼 총리 한 자리 호남 출신 주고 몇 명이 입각되는 게 아니라 네. 자치분권 아, 개헌을 그렇죠. 통해서 제도화시켜서 정말 미국식 연방제로 가자.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렇군요. 뭐 다른 어느 후보도 이야기하기 힘든 네.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이었고요. 네. 아까 지지자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제가 뭐 동원해온 지지자들 없지만 밖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떻든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을 잘 대변했다. 네. 앞으로 좀 길게 보고 네. 잘 갔으면 좋겠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 홀대론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력 썼을 때 네. 출신에 따라서 네. 차별받는 네. 그런 네. 거 없애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 주자들도 호남 쪽에서 네. 키우는 거 함께 네. 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네, 5.18 얘기했는데 이야기도 하고. 5.18 이무리한 행진곡을 네. 함께 부르겠다. 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근데 호남 이제 출신으로서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는 오늘도 보면 네. 광주와 호남과 관련된 정책 제안은 사실 저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아쉬움과 한계가 뭐냐면 네.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은 네.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사 보도로 보면 지난번 총선 대선 패배가 네. 호남의 패배가 아니다. 네. 뭐 나의 패배지. 네. 너무 그렇게 이렇게 위축되지 마라. 내용은 좋아요. 네. 근데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 열정이 애증의 관계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고에 있는 걸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정말 그분들의 가슴에 내리꼽는 이야기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10페이지, 15페이지를 날을 새면서 준비해 왔는데도 네. 첫 페이지 읽다가 접어버렸던 이유는 여기서 내가 몇 마디의 워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의원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기 찍는 사람이. 네. 여기서 몇 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김대중 대통령과 내가 대화를 하고 망월동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지금의 광주 민심, 호남 민심 최성의 철학과 비전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런 면에서는 문 후보의 경우는 내용은 내 후보 중에 제일 나았으나 그것이 과연 광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는 네. 조금은 퀘스천 마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너무 그 퀘스천 냉정하게 말했나요? 아니 그 퀘스천 마크 지금 설명을 하긴 했지만 네. 핵심은 왜 그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 얘기를 하긴 네, 했지만 왜냐하면 네. 이제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의 핵심은 어떻든 문재인 후보가 친노 후보로서 또 문재인 당 대표로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냐, 오해든 어떻든 네. 또 좀 패권주의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지난번 대선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어떤 면에서는 정권 교체 때문에 그 길을 인정해줄 준비도 돼 있어요. 지금 정서가.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네. 이게 중요한데 그렇군요. 항상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사과했나? 정말 그 진심- 정말 저분이 대통령 되면 확실하게 호남과 광주를 위해서 차별 없이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문재인 후보의 아직까지 한계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엊그저께 그 국민의당 경선에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예상보다 많은 참여 이것도 네. 반 문재인 정수와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그건 크게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게 보지 않다. 뭐 제가 다른 당 후보를 네.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네. 이미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보였던 네.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특정인 반대를 위한 누굽니까 반기문 총장 오면 그쪽으로 또 여러 형태로 하면서 문재인 반대 아니면 또 심지어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하고 무슨 뭐 개헌 연정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가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하. 광주 민심이나 또 전국에 있는 개혁 진영의 마음은 뭐 어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에는 한계는 뚜렷한데 그래도 국민의당이 그동안 광주 전남북에 네. 국회의원도 많고 또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왔지 이걸 뭐 어떻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문재인 대세론이든 네. 국민의당의 입장이든 확실하게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해놓지 않은 건 뭐 사실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해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자 간의 격돌 뭐 이런 감정 싸움 이런 네. 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됐든 최성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운동이 이를테면 지금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이 되지만 경선 이후에는 하나로 좀 마음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고 또 이 그 대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말이에요. 팩트에 기초한 후보의 검증. 누가 범법자냐, 전과자냐, 그러면 그 재판 기록이 어떠냐, 또 어떤 논문 표절의 의혹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이나 네거티브나 인신공격은 구분해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여야가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팩트에 기초한 검증하고 네거티브 공세가 혼재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난번 기억하시죠?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에 검증할 때 너무도 당연히 검증해야 될 것들을 넘어갔다가 지금 이 박근혜 국정농단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오마이TV가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외 없이 최성이라도 문재인 후보라도 누구라도 팩트와 관련된 부분은 검증하고 묻고 답을 요구하지만 그러지 않는 네거티브는 구분해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면 팩트 파인딩에 해당되는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비난과 네거티브로만 가버리는 거 인신공격. 이게 전도가 자, 아까 이제 연설을 하기 전에 네 후보가 나란히 현장으로 체육관 현장으로 입장을 했습니다만 입장하기 전에는 귀빈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네 후보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뭘 화제가 됐어요? 화제도 별로 없었죠. 4명의 후보가 있고 또 거기에 본부장들 또 박영선 본부장도 계시고 송영길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다른 쪽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한 분하고 계속 따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안희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둘이 나란히 앉으셔서 약속이란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뭐 연설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요즘 분위기처럼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시고 박영선 우리 본부장님하고 송영길 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편한 담소는 나누는데 전체적인 뭐 후보실 분위기는 좀 이렇게
좀 싸했죠. 네. 그러니까 긴장감이 네. 저만 열심히 연설문 또 있고 뭐 밑줄 긋고 공부하시고 공부하고 늘 공부하는 후보. 어쨌든 알겠습니다. 후보이지만 네. 가장 현장에서 네. 후보들의 이 숨결까지 네. 포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네. 끝으로 지금 저희 전 세계 499개 지역에서 저희 네. 방송 함께 하시고요. 전국에서 네. 함께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네. 끝으로 한 표를 호소하시죠. 네, 예. 한 표보다는 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고 또 세월호가 3년 만에 지금 인양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치루어지는 네. 대선에서 우리 오마이TV가 오마이뉴스가 정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정말 의미 있게 검증 과정을 거치고 생중계를 하는 부분은 뭐 후보를 떠나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에 오마이TV, 오마이뉴스가 조금 더 휩쓸림 없이 진정으로 청렴한 대통령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적폐청산을 하고 정말 이 오마이TV가 그날 촛불광장에서 두 분이 얼마나 생중계를 했습니까? 그때 이 고3 수험생의 눈물, 유모차 끈 어머님들의 절규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한테 아이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대통령 뽑는 이 과정에 네. 오마이TV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무튼 그 과정에 지지율에 연연이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경선지에서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